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강 국가와 시민윤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특히 이제 오늘 할 파트보다는 다음 시간에 할 파트 91페이지에 나오는 시민불복종이 100% 나오는 문제죠. 시민불복종. 자, 한 문제가 나온다라면 시민불복종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미 모의고사 풀어본 학생들도 이 시민불복종의 어떤 유형이나 형태에 대해서 미리 접해본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엔 이 시민불복종 좀 자세히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국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개념 없고 다만 유교라든지 또 서양 안에서의 국가의 역할의 의무 주로 90페이지에 나열이 되어 있네요. 동양에서 국가 역할의 의무, 서양에서의 국가의 의무와 국가의 역할과 의무 이 두 부분 신경 써서 보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국가의 권위와 시민에 대한 의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권위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시민들을 국가의 뜻에 따르게 하는 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 또는 통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권위라고 합니다. 자, 이 국가권위는 시민의 삶 전체 영역에서 복종과 헌신을 요구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화된다. 한마디로 국가라는 것은 이제 요 밑에 배우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국가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권위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와 시민의 관계는 어떤가? 우리 이제 보통 윤리 시간에 어떤 관계인가 물어보면 대부분 답은 상호 의존적 관계더라. 그래서 국가만이 존재할 수도 없고 시민만이 존재할 수도 없더라. 서로 의지하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시민은 국가로부터 다양한 물질적, 비물질적 혜택을 받으니까 그에 대해서 다양한 의무로 보답해야 된다는 것이고, 국가는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강제력을 행사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죠. 시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더라 라는 거. 그러면 과거 국가 권위에 대한 어떤 정당성에 관한 관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 입장에서는 뭐 통치권 하늘이 준다. 뭐 유럽에서 이제 뭐 이런 말들을 하죠. 왕권 신수설이다. 뭐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유교 입장에서는 모든 것은 하늘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 그만큼 신성하고 중요한데 그 권리를 군주에게 줬으니까 그 군주한테는 절대적 권력이 생겨 있더라. 따라서 국가에 충성하는 거는 내 집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되더라. 유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 뭡니까? 인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강조하는 거 중효입니다. 중효. 따라서 이 유교라는 것은 국가 통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죠. 효도 왜 강조하느냐? 충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교는 뭐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배웠듯이 뭐 삼국시대부터 통치 이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조선시대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하나의 사상으로 이상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어떤 시도가 전개되기도 했었고요. 그만큼 유교라는 것은 통치 이념으로서 어떤 수월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자, 두 번째는 플라톤.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의 타고난 기능은 국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더라. 우리 뭐 세 계급 정도 배웠지 않습니까? 생산자, 수호자, 통치자. 특히 이데아를 통찰한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더라. 이데아를 통찰한 통치자가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앞 시간에 배웠죠. 철인, 통치. 철학하는 사람이 정치해야 된다. 통치해야 된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여러분들 잘 알아놓으세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존재이다. 다른 말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적 동물이다 이런 표현도 했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더라. 따라서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정치 공동체 안에서만 최선의 삶이 가능하더라. 이 정치 공동체가 뭐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겠죠. 국가에서만 최선의 삶이 가능하더라. 국가 왜 형성됐다고? 본능적으로 형성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자, 뭐 한마디로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씨족이 되고 이것이 부족이 되고 이것이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사회계약론도 중요하다. 우리 앞 시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사회계약론 뭐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자발적으로 합의 약속하고 국가 권위에게 우리가 약속한 것을 위임합니다. 우리가 서로 훔치는지 서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지켜봐줘 라고. 이해되시죠? 서로 약속해서 국가를 형성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사회계약론 국가가 형성된 이유가 좀 다릅니다.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어떻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임무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 자료 플러스는 반드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 설명만 한번 읽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위에 설명했습니다. 가족, 부락 같은 공동체처럼 인간 본성에 따라서 자연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포괄적 도덕 공동체다라고 보았다. 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정치적 동물이며 가족부터 국가로 흐르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국가가 형성되었다라고요. 자, 89페이지 제일 밑에 사회계약론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더 이상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은 왕권은 신이 준 것이 아니다. 왕도 동등한 일반적인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면서부터 사회계약론적인 어떤 개념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90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사회계약론은 이에 대해 어떤 특정한 지배자들에게 복종해야 할 자연적인 혹은 신적인 의무는 없지만 우리가 복종한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그러한 의무 아래 우리 자신들을 구속할 수 있다고 본다.
그죠? 어, 이제는 뭐 왕에게 절대적인 힘을 준 신도 없고 일반인들의 어떤 약속의 힘으로써 어, 위임받은 국가 권력이 우리를 구속해줘라. 어떻게 구속해줘라? 편안하게 재산상 손해 없이 남에게 상해를 당할 걱정 없이 내 목숨을 타인에 의해서 잃을 가능성이 없이 잘 봐줘라고 국가권에게 위임을 하는 거죠. 우리의 약속을. 그래서 국가를 수립하기로 합의한다. 이게 이제 사회계약론입니다. 그냥 약속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내 잘 살기 위해서. 자,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자, 90페이지 펴놓으셔야 됩니다. 시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이제 동양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의무가 나오고 서양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의무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동양에서는 이제 제자백가,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에 어,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죠. 워낙 혼란스럽다 보니까 국가는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다양한 학설들과 다양한 주장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우리는 공자와 맹자를 묶어서 뭐 어차피 유교 사상가니까요. 묶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민본주의가 뭐냐? 나와 있죠. 백성이 근본이다 라는 의미. 그래서 공자는 이 민본주의, 그러니까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정치를 덕치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맹자. 자, 항산이 있어야지 항심이 있다. 이번에 시험에도 나왔습니까? 항상 생산되도록 해줘라. 그래야지 항상되는 도덕심이 있더라. 그것이 정치하는, 그러니까 왕의 도리더라 이렇게 봤습니다. 왕의 도리라고요. 그러면 맹자는 뭐다? 왕도 정치다. 덕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덕치하고 똑같은 말. 그냥 내용은 똑같으나 공자는 덕치라고 이야기했고 맹자는 항산 항심을 이야기하면서 왕도 정치를 이야기했다.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묵자. 자, 묵자도 춘추전국 시대. 그러니까 공자하고 대비되던 사람입니다. 자, 공자는 인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별입니다. 별에. 별에는 뭔가 하면 가깝고 멀고 친소를 따지면서 사랑해주는 관계.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 아버지나 이웃집 동네 아저씨나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아버지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하면 이것이 밖으로 미루어져서 동네 아저씨한테도 예의 바르게 군다는 것이지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 구분하는 사랑. 그래서 별애라 그럽니다. 반면에 묵자는 왼쪽에 나오죠. 차별 없는 사랑, 겸해. 그 아저씨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이 사랑해줘야 됩니다.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이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익. 그러니까 공자, 맹자 이런 유교하고는 안 맞는 거죠. 왜냐? 유교 너무 허례허식 많아요. 그죠? 지켜야 될 예의 범절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묵자는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묵자는 겸애를 바탕으로 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면 천하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군자의 도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군자의 도리가 아니라 왕의 도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비자는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공자, 맹자 뒤에 오는 유교 철학자 누굽니까? 순자죠, 순자. 순자의 제자 한비자입니다. 한비자. 스승하고 똑같이 인간을 악한 존재로 봤네요. 따라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자도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얘로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을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격한 법으로서 통치를 해야 된다. 따라서 상과 벌을 통해서 상벌을 통해서 밀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 국민의 삶을 조율하는 것이 국가의 권위고 국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약용 뭐 여러분들 잘 알듯이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목민심서에 다 나와 있죠, 그죠? 목민심서. 시험 문제에 분쟁이 일어날 때 현명하게 해결해줘. 애민 정신으로 노약자 빈자 돌보주고 구제해줘. 누구야? 정약용. 이렇게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맹자의 왕도 정치. 자, 우리가 키워드를 항상 찾는데, 맹자한테 나오는 키워드는 주로 이제 인의의 덕입니다. 인의. 그러니까 공자는 인을 강조했는데 맹자는 여기에 옳음을 좀 더해서 인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의. 인의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아까 이야기했죠. 왕도 정치를 이상적으로 보았다. 왕도 정치는 힘으로 다스리는 패도되는 정치, 힘으로 다스리는 정치. 이걸 패도 정치라는 거죠. 뭐하고 구분된다. 여기는 왕도 정치와 대비되는 것이더라. 그러면 백성이 백성이라 백성이 아니고 맹자 입장에서 왕이 백성들에게 항산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이 왕도 정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보았나?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했었죠. 무슨 혁명? 역성 혁명. 역성이 뭐예요? 성을 바꾸는 혁명이라고 왕 갈아치아부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역성혁명이 이렇게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서양 넘어가 있습니다. 서양. 홉스. 홉스 사회계약론자죠.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예요. 선생님 저번 시간에 A반인가 B반인가 설명을 했는데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되더라. 만인의 투쟁 상태. 따라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은 약속하고 국가를 형성하더라. 왜? 너무 불안하잖아요. 맨날 싸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국가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뭐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이 홉스, 로크, 루소 세 사람 공통점입니다. 로크는 어떻게 보는가? 인간은 대체적으로 자연적인 상태에서 대체적으로 평화로운 상태였는데 마찬가지 삑사리가 나는 겁니다. 대체로 평화로웠는데 막 홉스처럼 계속 뭐 이런 투쟁 상태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평화로운데 삑사리 나는 놈들이 한둘이 있더라. 따라서 그 삑사리 나는 놈들 때문에 요거 보장하기 위해서도 국가 형성해야 되는 것이죠. 루소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평화로운 상태인데 이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라는 것이 커지다 보고 이 공동체가 커지다 보니까 또 삑사리가 나는 거더라. 따라서 마찬가지 보장해주기 위해서 생겨나더라라는 거. 자, 밀 중요합니다. 한 번씩 나옵니다. 시민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 특히 자유. 밀 책 꼭 읽어보세요. 자유론. 자유론. 자유론을 보면, 자유론 왜 보라고 하는가 하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책이 굉장히 얇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하면 다 읽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자유론 한번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롤수 뭐 중요하죠. 우리 앞에 정의론 할 때 했습니다.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 뭐예요? 이거 평등한 자유의 원칙. 자유의 원칙. 아이고.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거는 뭐 차등의 원칙. 이거는 뭐 기회균등의 원칙 배운 겁니다.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더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자료 플러스 물론 읽어봐야 됩니다. 해설만 읽어볼게요. 선생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가를 형성한다. 로크는 대체적으로 평화로운 상태에서 해결하기 힘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어서 생명 자유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똑같은 거죠. 똑같습니다. 다만 자연 상태가 다른 거죠. 자연 상태가.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 중요한 시민 불복종을 하기 전 국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까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